최근 코로나19 방역 관련해 일본에서 뜨거운 이슈, 바로 빠진코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휴업 공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중 유난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빠진코입니다. 일본 언론들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목격하게 되는 비정상적으로 넘쳐나는 빠진코 관련 뉴스들. 이 이슈를 저는 일본 현 정부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빠진코는 제1교포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 이러한 현재 일본 사회의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기사 3가지와 일본 전문가의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오사카시는 24일 개정된 코로나 특별법에 따라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빠진코점 6곳의 점포명을 공개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거가 된 개정 특별법은 지자체장 권한을 명기했으면서도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이에 빠진코 체인을 운영하는 오카다 기업은 입장문을 냈다. 그들은 빠진코 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 상태에서 휴폐업이 지속된다면 5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거래처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빠진코점은 철저한 체온 측정을 하고 있으며 소독액을 비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지 빠진코점이라는 이미지만으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과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헌법학자인 도쿄대 우에사키 마사히로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은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이므로 점포명 등을 공개할 때에는 그 이유를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반론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심사를 거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매우 약한 겁니다.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해 독도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빠진코점 6곳의 점포명을 공표했다. 그런데 빠진코점에 대한 소박한 분노를 이용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런 집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 파동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은 상당히 쌓인 상태. 이럴 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불을 붙이려면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것이 빠진코점. 이런 것이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지적하고 싶다. 사회 공통의 적을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면서 밀고와 사적 제재를 장려한다. 마오쩌둥의 홍위병, 나치의 게슈타포, 스탈린과 폴포트가 사용한 수법과 동일하다. 실제로 빠진코점을 포함한 영업을 지속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전한 또 다른 아사히신문 기사의 한 대목. 도쿄 시나가와의 상점가. TV에서 해당 상점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상가 연합회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의자들이 마치 자경단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참고로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공기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분위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공기는 암묵적인 룰의 뉘앙스, 즉 분위기라는 단어보다는 무언가 더 강압적이고 따르기를 요구받는다는 어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최근 공기. 다음은 이를 알 수 있는 아사히 신문 논설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2년 일본 프로축구 우라와 레즈 서포터즈가 플랜카드로 내걸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재패니즈 옹리라는 문구. 그런데 최근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 거리의 음식점에 그토록 문제시됐던 이 문구가 공공연하게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당연히 일본에는 다양한 뿌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감염 방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패니즈 옹리는 전혀 합리성이 없는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이니까 당연하다 라는 식의 옹호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 마치 일종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뿐 아니라 거리에도 당당히 표현되기 시작한 것. 이런 이상한 공기는 단지 문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를 둘러싼 경제대책 논의 중에도 지원은 일본 국적자에 한정한다 라는 문구가 여러 곳에 등장하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도 여럿 보인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감염 확대 방지라는 의미에서도 국적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됐다. 예전 클립을 통해 여러 번 소개드린 바도 있지만 일본은 위기가 닥치면 항상 한반도를 위기 탈출의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한국발이 아닌 한국인에 초점을 맞춘 무비자 제도 정지 같은 것들입니다. 과학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접근. 그 정치도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는 나쁜 정치. 일본의 코로나 대응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스스로 만든 이러한 정치적 덫에 걸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